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 창의 융합 진로 프로젝트에서 세계적 전자파놉티콘의 사례를 통한 문제와 교육 방안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구예진, 문건아, 손지영, 원하인, 이서은, 이지인입니다. 목차는 총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동기 현대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시선의 권력과 정보 소비의 관점에서 파악하며 코로나 역학조사를 위한 동선 공개와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최근 발견되는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방법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정의 및 도출 파노티콘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자파놉티콘을 미디어 매체와 정보통신의 기술과 컨텐츠 제공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양상과 문제를 파놉티콘의 시선 권력의 체계에서 해석했습니다. 연구 진행 방향으로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한 뒤 그 문제점을 통해 교육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주제 통합적으로 예시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뒤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사했습니다.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했는데 인간의 행위의 동기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영국을 주장하였다. 파노티콘은 모두를 뜻하는 펜과 본다는 뜻 옵티콘이 합쳐진 단어로 중심에 위치한 감시자들은 외곽에 위치한 피감시자들을 감찰할 수 있지만 감시자들이 위치한 중심은 어둡게 되어 있어 피감시자들은 감시자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감옥을 만든 이유는 벤담은 감옥의 효과는 최대로 하고 고통은 최소로 하기 위해서 파노티콘을 생각해낸 것으로 파노티콘은 다른 교도소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달리 개인이 운영하며 수감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운영자가 수감자의 건강에 신경 쓰도록 만들었다. 파노티콘과 전자파노티콘을 비교하자면 파노티콘의 감시 시선은 영향 범위에 한계가 있지만 정보 파노티콘의 감시 기제인 정보는 컴퓨터를 통해 국가적이고 범지구적으로 수집된다. 교회사회는 증기기관과 공장이 지배하며 요란한 구호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였지만 통제사회는 컴퓨터와 기업이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 페이스북 속 파놉티콘의 원리.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페이스북과 이용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곳간을 채워주는 진짜 고객은 광고주이고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타깃 광고 형태로 광고주의 비용과 교환됩니다. 광고주는 자신의 광고가 원하는 집단과 개인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랑스 감시법이란 2015년 1월 이슬람 과격단체가 테러를 가한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국민의 온 오프라인 행동을 감시하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이를 프랑스 감시법이라고 하는데 테러 예방 등 취지는 좋으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시법의 문제점에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공격적인 감시 수단을 사용하도록 총리가 승인할 우려가 있고 집단 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이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이러한 감시 행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폭로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속 확진자 동선 공개로 전자파놉티콘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동선 공개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동선 공개가 타당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으로는 작년 초에 이루어졌던 확진자 동선 공개로 불륜의 의심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너무 구체적인 정보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코로나 확진자라는 낙인으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낙인의 원인에 따른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를 합쳐 만든 합성어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상담 의뢰 건수가 2만 6천여 건, 그중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이 코로나 낙인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낙인에 따른 코로나 분류 동선 공개 기준 확립과 함께 코로나 분류 치료 방법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놉티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놉티콘은 파놉티콘에 반대되는 의미로 쌍방향 감시, 수평적 구조의 사회 형성을 기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사례는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4차 산업에 국가 권력이 개인을 감시하는 파놉티콘 체제에 기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쌍방향 감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놉티콘의 사례로 디지털 발자국을 들 수 있는데요. 디지털 발자국이란 인터넷 사용 후 남긴 기록을 말합니다. 디지털 발자국을 정리하는 작업은 빅데이터 감시의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감시자의 자발적 참여에도 원활하고 불이익에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책임있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매체가 수집하는 정보의 경각심과 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로는 교실 안 교육, 교실 밖 추천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설명했던 디지털 발자국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 방안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박미영 한국NI협회 대표가 진행한 디지털 발자국 교육의 주제는 쿠키에 대한 정의, 빅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정의인데요. 수업 진행 방식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쿠키에 대해 설명해주는 자료를 만들므로써 정확한 인식을 도모했고, 알고 있던 지식을 기반으로 이해하여 디지털 발자국에 대해 실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고 또한 수집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필요성을 강조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네티켓 교육 사례입니다. 윤보현 전남 당양공업고등학교 교사는 멀티미디어 활용,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통한 바른 ICT 활용 습관 형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 교육에서는 사이버 세계에 자신의 분신 만들기, 인터넷 사용 일기 쓰기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했고요. 두 번째 생활교육에서는 정보통신윤리 의식 신장을 위해 정보지킴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화의 순기능 신장과 역기능 억제를 위해 교육은 정보통신기술 플러스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인터넷 활용 분야에서 기능 신장 및 건전한 활용 방법 등의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파놉티콘, 전자파놉티콘, 시놉티콘에서 실제 사회 구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정보 사회에서 이러한 구조와 계속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회 구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점 해결 방법 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